녹화한 다음에 오늘 못 오시는 분은 급작스럽게 일정이 잡혀가지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이 녹화 방송 봐야 되겠죠. 자, 130회 건축정기고요. 자, 요 전체적인 제 느낌은요. 공부 2년 차 이하이신 분들은 쉽게 느꼈을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이 4에서 5년 차 아이러니하게도 5년 차 분들은 어려워했을 그러니까 쉽지만 이 어려울 합격이 합격하는데 쉽지 않다.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면요. 이게 쉽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1, 2, 3, 4교시잖아요. 자, 보시면은 1교시는요. 이 공부 2, 3년 차 하신 분들도 10문제, 기본 문제로 10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0문제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요. 이 2교시, 4교시예요. 3교시도 4문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다 기출이죠. 예, 예. 그다음에 예, 예. 다 기출입니다. 특히 뭐 이거 IEEE 80은 못 썼다는 거는 아직 공부가 이제 한 2, 3년 차에 아직 그 정도 내공에 못 오신 분들이죠. IEEE 80하고 뭐 더 나가서는 뭐 61936까지 당연히 잘 써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건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못 썼다가 하면 아직 멀었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ESS 필요성 설치 효과도 쉬웠던 문제고요. 기출 문제 다 한 여태까지 한 5번 이상 나왔던 문제들이죠. 문제는 요거죠. 예, 회전기 영향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전기에서 전동기만 쓰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점수가 까일 수 있습니다. 발전기까지 좀 언급을 하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3교시는 무난했어요. 왜냐면 네 문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문제. 근데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2년 차 뭐 미만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 쓰겠죠. 지능이형 홈내키기 종류. 이것도 기출 문제 여태까지 연속해서 3번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점수 많이 안 줍니다. 당연히. 왜? 오리지널 전기 문제도 아니고 홈넷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선택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뭐 4번, 5번, 6번 선택하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2교시 보면요. 얘네들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회전기하고 정류기 같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분단 전원 때문에 2번 연료전지 태양전지 즉 DC 계통의 에,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KC에서 나온 겁니다. KC가 개정되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알아도요 못 풉니다. 이거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한 4명, 5명밖에 못 풀었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거 2번은 선택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네 가지는 다 알고 있지만 문제가 좀 꼬았어요. 온법을 물어본 겁니다. 온법. 그래서 온법에는요, 뭐 물론 얘네들이 이제 뭐 임피던스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다음에 뭐 등가저항, 그다음에 암페어 미터법 이게 이제 핸드북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핸드북 내용 아주 고전적인 문제예요. 핸드북에서 출제된 거고요. 한 여태까지 한 5번 이상 나왔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들도 저희가 전력 제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옛날에는 통합 감시제요, 아니면 디지털 배전반, 아니면은 SI 설비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예 딱 대놓고 전력 제어를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수들은 선택 안 하는데요. 고수들은 선택 안 하는데 요번에는 선택하셨던 분이 많을 수도 있다. 왜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2교시에서 풀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이 자연적 구성부재 못 풉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수레부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3T, 4T, 3, 4, 뭐, 4, 5, 7T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 인하도선 접지국 조건까지 물어봤다고 하면은 이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바웃하게 뭐 해봤자 선생님들이 글짓기를 해봤자 뭐 전기적 강도, 기계적 강도,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뭐 부식 뭐 이 정도로 썼을 거예요 조건을. 그다음에 그쵸?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두께나 뭐 이런 거 스퀘어 공식을 안 넣게 되면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는 뭐 2번, 뭐 5번, 뭐 이걸 거예요. 예, 그래서 2교시는 한 문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거 몰라서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전력 감시 제어를 써가지고 한 12점 맞겠다. 얘네들은 만점이 없습니다. 통신 문제들은. 12점에서 뭐 13점 정도를 최대 점수로 보고 노렸을 거예요. 그 대신에 얘를 잘 썼겠죠. 전학강하고 어 그다음에 과부하, 이 보호협지 위치 생략 이건 기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출 문제를 잘 풀어놔야 돼요. 요 두 문제가 키예요. 두 문제가 키고요. 그다음에 요 UPS도 다 아는 거지만요. 이 종류 때문에 이제 종류 때문에 종류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교시가 좀 어려웠던 교시다. 그다음에 4교시는요. 얘 쉽죠? 기출입니다. 그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 요거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소방틱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거 소방 기출이에요. 그다음에 얘 못 풀고요. 평화래로. 그다음에 배전 전압 모선 방식 배전 방식 이거 선택 당연히 선택해야죠. 사실은 4교시에서는 얘하고 얘 두 개가 키 문제예요. 2번하고 어, 예, 1번하고 5번이 키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방폭 이거 어려웠습니다. 물론 뭐 공부 1, 2년 차 분들은 뭐 쉽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실제 4, 5년 가신 분들은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최고 포면음도 뭐 300도, 200도, 135도 뭐 이거 다 외웠어야 돼요. 300도 뭐 200도, 135도 그다음에 뭐 85도 그래서 T1부터 T6등급까지 다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폭 기기 종류는 내압 방폭하고 본질 안전 방폭 해가지고 두 가지 위주로 한 6가지 있는데 두 개가 메인 핵심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요. 얘하고 얘 선택하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 할 수 없이 썼을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쓰면 안 되는 건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 NFSC였는데요. 이게 NFTC로 바뀌었어요. TC하고 PC로 바뀌었거든요. NFTC하고 PC. 이거 새로운 문제예요. 소출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게 규정을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얘들은 NFTC를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요. 이거는 소방기술사 애들도 잘 못 쓰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만 에, 저희가 선택하면 안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문제가 기본이고요. 어쩔 수 없이 방폭을 선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방폭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부분 점수를 받고 나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2교시, 4교시 때 한 문제씩 비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전체 난이도는 뭐 1교시는 무난한데 이 2교시하고 4교시가 한 문제씩 비었어요.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쉽지 않았던 시험일 것 같고요. 이 기본 문제가 1교시 10문제고요. 2교시 4문제, 3교시 4문제, 4교시 4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이긴 한데 문제 풀기는 한 문제씩 까다로웠다. 그게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출은 많이 안 났습니다. 이 신출이 많은 시험일수록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건축전기는. 근데 신출이 많이 안 났다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16%. 그러니까 한 80% 이상들이 기출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키 문제입니다. 키 1번 잘 풀었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1번, 이제 3번, 그다음에 8번. 각 교시마다요. 이 풀었을 때 점수를 잘 받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1번, 12번 다 기본 문제들이죠. 어, 특히 뭐 이런 거 기계적 보호장치 그다음에 얘도 뭐 초출이긴 한데 같이 섞어서 놨으니까요. 그다음에 얘 기출이죠. 그다음에 5번도 키 문제인데 5번이 빠졌네. 네, 네, 동당 다접보들 얘도 키 문제입니다. 네, 그쵸. 이런 것들을 잘 썼어야 돼요. 1교시의 키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그래서 1교시가 약간 무난합니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교시예요. 근데 문제는요. 1교시에 자,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계산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번 시험이 전체로 쉽게 느껴지겠지만 계산이 없죠. 그 얘기는요, 이런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합격하기에. 계산 문제나 아니면은 이런 유도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문제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똘망똘망한 문제들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합격하기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 문제입니다. 2교시에서는. 3교시에서는 얘가 중요 문제고요. 그다음에 얘가 중요 문제고요. 이렇게 세 문제나 중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3교시에는 이 세 문제만 잘 썼어도 어느 정도는 점수 받으셨겠다. 그다음에 4교시도 전통적인 예, 그다음에 예, 요 두 문제밖에 키가 없어요. 이거는 뭐 써도 많은 점수는 못 받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답안이 열폭주예요. 그래서 열폭주에 대한 전기 이론을 많이 좀 쓰셨어야 돼요. 방열량과 방출량.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평화래로, 그다음에 전력용 뭐 뭐 전자반도체, 반도체형 변압기. 이게 또 저기하고 문제가 관련돼요. 이게 반도체 변압기. 컨버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DC-DC 배전하고 또 연관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래로, 그래서 저번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C 계통의 전력 품질은 리플로 보는 거다. 그래서 리플하고 백리플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렇게 쉽다고 판단할 시험은 아니다. 공부 한 4, 5년 되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쓰기에는 뭐 문제 선택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상 쓰려고 하면은 뭐가 하나 빠지고 뭐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원 배전은 뭐 마찬가지로요. 한 48%, 50% 정도 나왔어요. 사실 전원 배전은 한 50%, 60% 나와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나올 만큼 나왔다. 그다음에 KC가요. 비중이 19%예요. KC 20%잖아요. 이 경향은 앞으로 향후 5년간 유지될 겁니다. KC. 그래서 KC는 필수예요. 필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떨거지입니다. 방제, 조명, 동력, 소방통신. 저번 시험에는 조명하고 동력 위주로 나오는데요. 요번에 조명하고 동력이 안 나왔어요, 거의. 조명 한 문제, 두 문제? 동력이 안 나왔죠? 그다음에 방제는요,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방제. 방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번에도 방제가 한 16%. 비중 작지 않습니다. 근데 방제는 항상 이랬어요. 이 피렉이라든가 접지 이런 걸 이제 방제 설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필수고요. 조명, 동력, 소방, 통신이 이제 건축전기의 선택입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요, 전부 다 동력, 조명을 좀 우선시했습니다. 근데 소방하고 통신은 언제 보시는 거냐? 얘네들은요, 지금 요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소방, 통신.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얘네들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기술사 공부 오래 하실 건데, 이거는 변경되는 법규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통신도 변경되는 법규가 있을 때만 하고요. 얘네들은 통신기술사가 있습니다. 또. 예. 그다음에 얘네들은 소방기술사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출풀이. 그래서 소방기술사 기출풀이를 조금 계속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때만 보는 겁니다. 지금 소방 한번 볼까요? 이거 이번에 밖에서 난 거고요. 이슈화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이 나왔죠. 여기 3번식 배선. 그 ATT. 우리 현장에서 이제 ATT 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소방이 소방은 뭐 파란색으로 해볼까? 얘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약간 서방틱하죠? 얘하고요. 지금 여기 있죠. 방송. 그죠? 요 하나, 두 개, 세 개는요. 이거는 서방인데요. 방송도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문제되는 게 배선 쪽에 이 단락이나 고장이 났을 때 이 층별로 다 층별 방송이 끊기지 않게끔 이 단락 보호 장치나 지락 보호 장치를 넣으라고 지금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코는 뭐 저번에 이제 삼선식이 다 없어졌죠. 삼상이.
단상으로 되면서 이 전원 설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NFTC 몇 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서방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서방에서 건축 전기에 나오는 거는 뻔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네들은 이 비상 전원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발전기, 특히 발전기에서도 지금 RG PG법이 아니고 GP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GP법이 발성 배전 기술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GP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는 게 비콘, 그다음에 무통, 그다음에 방송 정도 해서 이렇게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방은 그다음에 방폭 이 관련된 건요. 서방 기술사가 쓴 서브노트 있죠. 그 답안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실 때. 이거 서방 쪽은요. 건축장기 기술사분들이 서방 쪽이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각이 없기 때문에 서방 쪽은 약간 이 이쪽 분들의 서방 기술사분들의 서브노트를 약간 참고하시는 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는요. 이거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예.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풀었겠다. 예. 그래서 이게 건축전기는 어쩔 수 없이요. 이 최근 동향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거 저는 원래 옛날에는 학교 가기 전에 매회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에 대한 전체 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면요. 이걸 다 찾아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야지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요. 뭐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문제 리스트 기본 문제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뭐냐면요. 이게 관연도 기출풀이를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다가 이제 각 회, 몇 77회, 뭐 몇 회, 몇 회. 그래서 건축 발송 안전 응용. 안전은 아니더라도요. 건축하시더라도 발송하고 응용해서 나온 건축 tik한 문제들을 에,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뭐 김세동 교수님 책, 그다음에 전기설비의 이해책, 그다음에 사업범책, 그다음에 뭐 제가 서브노트 한 거, 그다음에 KC 국가건설기준 판단기준, 내성규정은 없어졌죠? 예, 내성규정은 없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잡지는 이제 건축전기 기술인협회, 그다음에 기타 책,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이준호 책이나 성규령 책,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쭉 정리하셔야 돼요. 한 관연도 한 3년치요? 3년치를 쭉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 분류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류하다 보면은 이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문제는요. 이 횟수로 하는 겁니다. 횟수. 횟수. 몇 번 출제됐느냐. 이 횟수가 바로 중요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별표 3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뭐 별표 하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출풀이가 있다. 저기 몇 번 나왔다. 그럼 별표 2개로 해가지고요. 이걸 쭉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먼저 공부하실 것들은 이 별표 3개짜리 틀리면 안 돼요. 예. 이거를 분류하다 보면요. 의외로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자주 출제됐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기출 문제는요. 이 횟수로 판단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하시면 공부하실 때 이게 한 장짜리거든요. 이 한 장에서 쭉 해가지고요. 기초이론, 수변전, 그다음에 예비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키를 쭉 나열해야 돼요. 이렇게 한 장에. 이게 여기에 이제 한 300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장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번에 나온 것도 여기 과전하고 과전류 지락 단락 보이죠? 여기 다 들어가요, 거의. 그다음에 여기 어디 있어? 여기 CTTS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에, 네. 여기 보면 CTTS도 있죠? 여기서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 보시면 모선 방식하고 뭐 이런 것들 SPL 모선 방식 뭐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건축 전기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것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풀이
저는 건축 발성 응용 기술사고요. 문제풀이는 벌써 한 5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뭐 M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보시면 될 테고요. 문제를 대충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풀이 한번 잠깐 볼게요. 간단 중요한 문제만. 자, 요것들은 1번인데요.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25점짜리로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선로 정수 RLGC나 아니면은 에, 뭐 저항률, 그다음에 투자율, 뭐 유전율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문제가. 그걸 약간 변형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 저항에 관련된 거 R은 I분의 V, 로 F 뭐 이렇게 가지고 요거 그림 있죠? 요거 간단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절연 저항이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잘 보시면은 이게 옛날에 절연 저항 기준은요. 자, 요거 절연 절연 저항 내용 한번 볼게요. 절연 저항. 왜 그러냐면 자, 절연 저항이 왜 약간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이게 절연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절연장 이 양호한 이 절연체라는 얘기는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C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하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 게 양호한 절연체죠. 그죠? 근데 얘네가 이제 열화가 되면서 왜요? 여기 변이 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화가 되면서 이 왼쪽으로 뭐죠? 이렇게 병렬로 그 열화되는 정도를 이 병렬 저항 원래는 컨덕턴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이렇게 병렬 저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 R은요 직렬 저항하고 틀린 거예요. 병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개통에서 얘기하는 저항은요 직렬 저항이고요. 지금 이 직렬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직렬 저항이고요. 얘는 R이고요. 얘네들은 병렬 저항이란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옛날에는 절연 저항을 이렇게 판단했었죠. 이 전체. 근데 최근에 무슨 흐름이 있습니까? 야, C는 아니다. 이 유효 성분으로 흐른 것만 절연 저항으로 간주하자. 해가지고 유효 성분을 몇 암페어요? 1mA로. 이 유효 성분을 1mA로 절연 기준이 바뀌었죠. 활선 상태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셨어야 돼요. 이 절연 저항 공부하실 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교류 도체 저항은 뭐 쓸 건 많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도체 저항이지만 저희는 교류기 때문에 교류 도체 저항을 언급을 해줘야 되고 이때의 핵심 키는 이거 직류 저항하고 표피 효과, 근접 효과죠. 그다음에 온도 계수하고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법규 바뀐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셀브하고 PLV, FLV 요거 기준 요거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올 거라고 복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2번은 저기 기출입니다. 최근에 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 3번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변압기 종류별로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아마 대부분이 이거 분류를 아마 이 표를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입 변압기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쓰셨으면은 한 5점, 6점은 받으실 텐데 이 종류별로 딱 나누신 분이 6점에서 7점, 7점에서 8점 뭐 이 정도 점수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이 뭐가 없어요? 부울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울주를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울주에서 이제 더 점수를 받으시려면 이 절연유 해가지고 가스가 분해된 거잖아요. 그 절연유 즉 유입 변압기에 절연유가 분해되면은 이 아세틸렌, CH4, 메탄, 그다음에 C2H
뭐 E 아세틸렌 C2H 뭐 4, C2H6, C2H8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C, CO 이런 가스들 성분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차 접점은 얘들은 경보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것들은 이제 차단이다. 그다음에 이런 거 쓰실 때 96B 이런 것들은 좀 계정기 번호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 계정기 번호를 쓰는 게 또 중요합니다. 96B. 이게 다 96이죠? 96. 그다음에 26, 그다음에 6333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요. 답안지에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다. 그다음에 기출입니다. 공동구 기출입니다. 좀 많이 넣어놨는데요. 간단하게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얘도 기출인데 25점짜리인데요. 이렇게 했죠. 네. 이거는 잘 쓰셨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선로정수 문제거든요. 이 동당 다저포설을 하게 되면은 동당 다저포설을 하게 되면 이게 같은 R1, R2, R3라는 거죠. 동상. 이게 동상이라는 건 이게 RST가 아니고요. R상의 원, 한 라인, R상의 투 라인, R상의 뭐 쓰리 라인, 세 번째 거.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쪼개서 했다는 얘기죠. 앞에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얘들이 앞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 아마 시공해서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앞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판이나 이런 것들로 딱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는 부스바로 당겨져 있겠죠. 부스바는 큰 용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동상 다조포들이. 그렇죠? 이건 부스바 아니면 부스덕트. 근데 이게 장거리 갈 때 케이블로 가야 되니까 케이블은 용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쪼갰다는 얘기죠. 케이블을. 그러면 이때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선로 길이가 틀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항이 틀려진다는 거죠. 여기처럼 R1, 뭐 R2, 뭐 R3로 길이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R은 뭐 로 A분의 그다음에 뭐죠? 얘네들이 포설 방법에 따라서요. 얘들 포설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평면 포설하는 거랑 얘들을 R1, R2, R3 하는 거랑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져 있대? 이 포설 방법에 따라서 요땐 L이 틀려지는 거예요. L. L. 그다음에 얘네들의 고저차가 트레이에서 고저차 생기죠. 그 고저차에 의해서 대지하고의 충전 용량이 다 틀려지죠. 대지하고의 충전 용량이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 C1, 그죠? 그다음에 C2, C2, 그다음에 C3 이렇게 다 틀려지겠죠? C3.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이 RLGC가 틀려지는 거다. RLGC. 근데 G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장거리니까 이거 G는 이제 장거리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RLC가 틀려진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으시려면 이 R에 관련된 수식, 그럼 뭐 점수는 얘네들이 왜 틀려지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R은 뭐 R0에 그죠? R0에 뭐 K1에 뭐 K2다.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R0는 어떻게 쓰셨어야 돼요? 로의 A분의 L. 그다음에 K1은 1 플러스 알파에 뭐 T 마이너스 뭐 20. 뭐 이렇게 쓰셨어야 되죠. 이거 지금 제가 기출 풀이는 이렇게 안 해놨어요. 예, 이게 진짜 실제로 쓰는 답안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험장 가면은 기출 필요는요. 그 좀 공간 뭐 지면상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거를 다 표현을 안 해요. 저희 뭐 이렇게 표현하셨어야 돼요. 이 아래 알만 봤을 때요. 딱 이렇게 표현하셨어야 돼요. 답안지에.
그다음에 L은요. L은 당연히 0.05 플러스 0.4605, 4605. 그다음에 뭐 C는 뭐 0.2413, 0.2413, 0.2413, 뭐 로그 어쩌고 저쩌고. 그죠? 로그 10의 R분의 D. 요 공식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게 발생 원인을 쓴 거잖아요. 원인. 그다음에 뭐예요? 대책은 뭐죠? 영양. 영양은요. 이거 영양은 뻔합니다. 왜?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데 R이 틀려졌죠. 전압강화가 틀려져요. 이게 지금 가는데 R이 틀려졌으니까 전압강화가 틀려지죠. 그럼 전압강화가 세 개가 다 틀려요, 지금. 그러면 맨 끝에 뭐가 유기됩니까? 여기서 전압강화가 틀리니까 여기 전압차가 생겨요. 전압차. 그럼 전압차가 생기면은 이 전압 차이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순환전류가 발생합니다. 순환전류가 발생하면은 전류가 돌아버리니까 전력 손실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임피던스가 틀리기 때문에 역률 차가 발생합니다. 역률 차이 발생. 판로에 역률 차이 발생.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C가 틀려지게 되면요. 여기 충전 전류가 차이가 납니다. 충전 전류 차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로에 결국에는 손실이 발생하고 효율이 감소하고 전력 전력 전송 용량이 부족하게 된다. 즉 과열이 된다. 선로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이 영향입니다. 저희가 공부하실 때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책이 뭐냐? 자,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대책은요. 항상 영향에서 나옵니다. 원인에서. 자, 이게 아까 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원인. 그러면요, 대책은요, 무조건 이 원인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숙사 답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대책. 대책은 뭐죠? 자, 로, 뭐죠? 도일 재질, 아니면 도전율이, 저항률이 작은, 반대로 얘기하면 도전율이 큰 재료. 그다음 단면적을 두껍게 한다. L, 길이를 각게 포설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뭐죠? 단면적에서 제한했죠. 50 스퀘어. 이게 다 법규예요. 50 스퀘어로 했죠. 길이는 뭐죠? 전압 강화로 길이를 제한하죠. 또 저희가 전압 강화로요. 얘네들은 또 전압 강화로 제한하고. 그쵸? 또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냉각. 냉각하면 허용전류가 저항이 작아진다. 그다음에 뭐예요? 표피효과 감소하고 근접효과 감소. 대책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L은 로고 10의 R분의 얘네들은 대책이 뭐죠? 삼각 포소래라. 아까 포소래에 따른 차이점에 의해서 발생했으니까요. 그다음에 C는 대책이 뭐죠? 연가해라. C에 줄이는 건 연가해라. 이게 답입니다. 대책으로. 요거를 한 페이지에 녹여내려면요. 그림을 저처럼 그리셔야 되고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25점짜리로 하려면은. 이게 실제 답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가는 답안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좀 많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학원에 모은 답안으로 나가는 것들이요. 실제 합격자들의 답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술하는 시험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 서면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꾸민 거라서 실제 답안지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쓰지만 실제 합격할 때의 답안은 이게 이제 제가 10점짜리로 쓰면 저는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뒤에 거는 다 문제 나왔던 건데요. 다 나왔던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내용 어렵습니다. 근데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다음에 뭐 포설하는 방법이고요. 삼성배선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방송이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요거 ATT로 많이 쓰죠. 그 ATT가 불이 나면은 비상방송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원래 답은 이거예요. 요거, 요게 답입니다. 편안하고 자동운전하고 그다음에 단독운전 방지 기능도 있고 MPPT도 있고 자동전압 조정 기능도 있고 직류 검출 기능도 있고 전기 품질을 개선해 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나왔냐면요. 지금 태양광 발전소에 이 엘브헬트 기능이 다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뭐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서. 그래서 이 8번 기준으로 제가 답안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실제 답안은 이 단독 운전이라든가 MPPT 그다음에 뭐 과부하 운전 뭐 직류 검출 이런 걸로 쓰셨겠지만 한 줄이나 두 줄 이 LVRT를 언급하신 분이 점수가 8점대 이상일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유지 시간, 그다음에 분리 시간 있잖아요.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요거 표하고요. 저 위에를 표로 그린 게 이겁니다. 요거 아까 0.15 50% 전압이 0.5p일 때는 0.15. 그래서 0.15. 여기 요 인버터가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붙어 있는 거. 0.15초가 지나가야지만 인버터가 탈락해라 그 얘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VRT 아니면 FRT. FRT가 뭡니까? 폴트, 라이드, 스루입니다. 즉 폴트, 고장시 붙어 있어라. 고장시 라이드가 타다. 타고 있어라. 어디에? 계속 쭉 어디에? 개통에. 즉 고장시에 붙어 있어라는 얘기예요. 개통하고.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통이 있습니다. 모선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태양광 만약에 태양광 태양광 설비하고요. 풍력 설비가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풍력. 이 풍력은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메가와트 단위입니다. 굉장히 큰 놈들이고요. 태양광은 해봤자 킬로와트 단위예요. 킬로와트. 자, 그럼 개통에 이상이 있으면요. 개통에 개통에 이상이 어떻게 있냐면은 이제 개통에 뭐 하다 보면 개통이 이게 뭐 과전압이 걸렸다. 개통이 뭐 이렇게 과전압이 걸렸다. 아니면 저전압이 걸렸다. 개통에 이상이 있죠? 그럼 개통에 이상이 있으면은 여기 개통하고 붙어 있는 이 태양광 인버터 얘하고요. 이렇게 풍력이 붙어 있는데 풍력 인버터는 크기 때문에요. 얘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개통의 변동에. 근데 태양광은요. 이 자그만 것들은요 못 견뎌요. 인버터가 뽀개집니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것들은 계통의 변화에 의해서 얘들은 인버터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떨어져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해서 니네들은 떨어져라. 근데 이 풍력은 틀려요. 왜 틀리냐? 풍력은 대용량이고 견딜 수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태양광처럼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계통으로 지금 이런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보내주고 있죠. 계통으로 지금 얘네들은요, 이 유효전력하고 PQ,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보내주고 있어요. 즉 계통의 주파수하고요. PF 주파수 그다음에 전압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가 다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이 계통 이상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계통은 전압이 점점점 더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 공급해드는 Q를 공급을 못 해주니까요. 전압이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통은 대정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유지 시간을 정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분리 시간을 정해준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일단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얘네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지속해라. 1.5초, 1.5초, 뭐 0.15초. 여기 보면 0.15초, 1.5초 있죠? 예, 저전압 90%, 70%. 그죠? 이게 뭐냐면 0.15초, 50초 동안 여기는 뭐래요? 개통의 큰 놈들은 어떻게 해요? 큰 놈들은 작은 놈들은 요 안에 떨어지란 얘기고요. 큰 놈들은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붙어 있다가 떨어져라. 그래서 이게 이 탈락 시간, 유지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납니다. 이거 지나가는 문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얘네들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벌써 발성배전에는 건축전기에 한 번 벌써 나왔고요. 발성배전에는 두 번, 세 번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후년, 2년, 앞으로 2년, 3년,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의 약 3분의 2 아니면 50%가 전부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꼭 암기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뭐 당연히 다 쓰셨을 테고요. 특히 이 CTTS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STS는 안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니까 넣어놨습니다. 이 ATS, CTTS, STS가 병원이나 전산센터에 전부 다 적용되고 있는 기기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 ATS가 뭐 2,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CTTS는 1억에서 2억입니다. 국산은 물론 4, 5천만 원이지만 그다음에 이 STS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몇십만 원인데 얘네들은 저압이기 때문에요. 각 MCB나 ELB마다 다 붙어요. 그래서 이 STS가 비싸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건요. 이 STS입니다. 절체 시간이 4ms로요. 얘네들은 계획이든 불시정전이든 간에요. 무조건 저기 뭐야 이 무정전 절체입니다. 그다음에 CTTS는요. 얘네들은 무정전 절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CTTS는 계획 정전 시 무정전입니다. 불시 정전에는요. 얘네들은 정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계획 시 이 기획가에 그러니까 트랜스퍼 할 때 위상 주파수 전압차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무정전 절제 조건. 이걸 어디하고 같이 외우셔야 되냐면 이 조건이요. 이 조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고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분단전원 개통연계 조건에서도 동기화 조건이 있죠. 동기화 조건. 여기 보면 위상은 20도, 15도, 10도죠. 그다음에 전압은 15, 3입니다. 그다음에 주파수는 0.3, 0.2, 0.1입니다. 그렇죠? 여기 위상 5도, 즉 얘보다 약간 더 위상차를 좀 더 받았다. 그다음에 0.2는 주파수 0.2는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5는 여기 있죠. 전압. 그래서 위상차만 약간 더 고려해줬구나.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이요. 이거. 그리고 이게 바로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 병렬운전 조건이 이제 요번에는 발송해서 나왔는데요. 이 병렬운전 조건이 왜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1번 발전기, 2번 변압기, 그다음에 3번 저기 뭐야 동기화 조건, 그다음에 4번이 방금 한 병렬 포설 있죠? 동당 다수 포설. 얘들 조건이요. 병렬운전 조건이에요 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공부할 게 많은 거죠. 이게 같다는 걸 아시고 얘네들 네 개가 같은 조건으로 즉 위상 전압 주파수다.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위상이에요. 위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 DY 변압계 DY01이나 뭐 DY11이라든가 이런 위상차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형태만 다르게 할 뿐이지.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거의 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개통연계의 동기화 조건은요, 이 발전기 조건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계통 연기할 때 걔네들 하나의 발전기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발전기 병렬운전이 건축전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 건축전기의 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나오냐? 바로 이 분산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산전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하고 같다. 같다. 변압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제페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섯 가지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얘네 다섯 가지를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외우고 있다는 건요. 아직 이해도가 공부하시는데 이해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해를 많이 해야지요. 이 암기할 게 줄어듭니다. 건축전기는 암기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해서 암기량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앞에 한 것 중에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뭐 제가 뭐 일정 뭐 공식적으로 하는 일정이 아니라서요. 뭐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다음 이제 9번 문제인데요. 높이 및 기초 설명인데 이거는 뭐 점수 고득점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설치사항이니까요. 공사 관련된 시공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식선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5점에서 4, 5점, 4, 5점 정도 이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시공이나 설계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요. 이 발전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스터빈이냐 아니면은 디젤이냐. 디젤은 진동 운동하죠. 진동, 왕복 진동이에요. 가스터빈은 회전 운동이고요. 그래서 디젤은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 기초를 때릴 때요. 얇게 하면 안 됩니다. 두껍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건축물하고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기초로 하고 양옆에 패드 다 되죠. 그래서 패드, 코르크 같은 거, 뭐 한 20, 뭐 10cm, 막 20, 또 두꺼운 건 20cm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패드를 대야 되죠. 그래서 이 독립기초라서 얘네들이 약간 두껍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반드시 철건 넣어야 됩니다. 디젤은. 그다음에 디젤은 왕복이기 때문에요. 우리 뭐죠? 내진. 내진이 위아래로 진동이 하면은 얘네들하고 공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지진의 주파수하고요. 이 디젤의 이 왕복 진동하고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얘네들 위로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이 디젤은요, 여기에다가 뭐죠? 이 서포트도 다 돼요. 이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터 있잖아요. 이걸 다 됩니다. 우리 뭐 방진 장치라고 하죠.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요 다 틀려요. 뭐 1000km 때는 뭐 양옆으로 4개, 뭐 2000km일 때는 뭐 양옆으로 5개. 그래서 얘가 크기가 다 틀립니다. 요 높이, 요 패드 높이. 그다음에 얘가 보면은요 이 엔진 여기 엔진 부분보다요 보통 보면은 이 발전부 있잖아요. 여기 동체 부분이 약간 더 동체 부분 말고 여기 제어반 높이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아니면 요 배기 후드하고 요거하고 높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기 보자 배연 요 있잖아요 머플러 배연 요게 이제 한 200, 300, 400, 500 다이아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서스 이중간 그다음에 여기 달대 볼트 있죠. 얘네들 높이 그럼 못해도 얘네들은 이걸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죠. 들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들어올리는 높이까지 고려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천장에다 후크 달잖아요. 그래서 후크에서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들어올리는 높이까지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게 높이에 대한 설명이고 기초는 방금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가스터빈은요 사실 기초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형식상 우리가 침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초를 한 10전에서 20전 현장에서 10전에서 한 20전 올리죠.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이 회전기이기 때문에 이 저기 뭐야 내진에 강력합니다. 가스터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가스터빈은요 이 칠 자체의 면적도 고려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스터빈은 공기가 엄청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기가스 이 면적이라 저기 뭐야 이 덕트 있잖아요. 외부 흡입 공기 흡입하는데 걔네들의 궤도율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스터빈은 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이 공기 최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적이란 건 뭐죠? 면적도 곱하기 높이니까 가스터빈은 이 높이하고 그 걔네들이 기동할 때 요 안에 있는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서 하기 때문에 요 안에 최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실무적으로 실무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나가는 문제 아니고요. 요 특히 여기 DC-DC 컨버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얘네들하고 관련된 문제가 요거 관련된 문제가 우리 건축전기로 치면은 SMPS 있죠? 자, 얘네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이 얘네들 관련된 문제가 건축전기에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보이는 인버터 문제, 동력. 얘네 지나가는 문제 아닙니다. 인버터 굉장히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인버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SMPS. 이게 조명이죠. LED. 이게 옛날에는요, 건축전기에 안전기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게 요즘에는 이 DC LED 등으로 바뀌면서 다 SMPS로 바뀌었고, 이때 이제 벅, 부스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평화래로 여기 플러스 평화래로 이 SMPS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버가 벅, 뭐 부스트, 그죠? 얘가 감압.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를 반도체 변압기로 만든 거예요. 감압. 얘네들은 이제 승합. 거기다가 여기다가 요번에 시험에 나오는 평화래로 이 LC 필터죠. 평화래로 어, 평화래로에다가 에, 플러스 뭐죠? PFC 전력 품질 컨트롤러, 파워 컨트롤러. 요거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SMPS가. 그래서 지나가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 계속 이제 앞으로는 이 전력용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3번에 이제 HVDC 이거는 발동 배전 쪽이고요. 이게 이제 건축 전기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LVDC, 뭐니면 MVDC 중압. 그래서 건축 전기에서 이 LVDC나 MVDC는 발성 배전 기출 문제 HVDC 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론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DC에서 DC 차단기. DC 차단기 하기 전에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 반도체 변압기 이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왜? 지금 DC 배전이 지금 이제 계속 문제화 되고 있죠. 이 DC 배전에서의 수용과 변압기가 바로 컨버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회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왜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 에어컨 좀 쓸 말이 없죠. 이 명칭만 알아도 많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회로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거 뭐 AC에서 DC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 강압형 이걸 벅회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승합형 이걸 부스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LC 있죠? 여기 L하고 C 있죠?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에 나오는 평활회로입니다. 평활회로. 그다음에 DC에서 AC로 바꾸는 거. 그 요거는 AC를 DC로 바꾸는 거 거꾸로 돌린 겁니다. 요거 AC, DC, AC가 얘네가 바로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클로 컨버터 AC 변환.